일본 항공자위대가 한국산 FA-50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무기 뉴스가 아니다. 이는 일본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난달 28일 오키나와 나하기지에서 열린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단의 방문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친선 교류였지만 일본 방위성은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양국 훈련기 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을 공식 발표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산 군용기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일축하던 태도에서 180도 바뀐 반응이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훈련기 공백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일본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가와사키 T4 훈련기는 1980년대 도입된 기체로 전체 200여 대 중 약 60대가 비행금지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훈련 중 추락사고로 조종사 2명이 사망하며 기체 노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추락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엔진피로 누적과 동체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미 수명 한계에 가까운 기체를 계속 운용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일본 공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T4는 최대 속도 마하 0.9의 아음속 기체로 F-15J나 F-35와 같은 최신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성능적 한계가 분명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차기 고등훈련기가 바로 보잉의 T-7A였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전면에 내세운 야심작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출 좌석 결함으로 여성 조종사에게 부상 위험이 제기됐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만 50건 이상 발생했다. 미 공군조차 일정 지연과 성능 문제에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사업은 흔들렸고 결국 양산 시점은 2028년 이후로 밀려났다.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는 고등훈련기 부재가 지속될 경우 F-35 조종사 양성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시간도 없고 성능도 불확실하며 예산 부담까지 커진 최악의 조건이 동시에 겹친 것이다. 대안으로 검토된 이탈리아 M346은 아음속 한계와 일본 전투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로 평가가 낮았고 미쓰비시가 독자 개발을 추진한 FXA 훈련기는 개발 기간 15년 이상 비용 2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치 앞에서 사실상 논외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부 실무진의 시선이 향한 기체가 바로 FA-50이었다. FA-50은 마하 1.5급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구지 기동 능력, A4 레이더 탑재 F-16과 F-35 데이터 링크 호환성을 갖춘 훈련기이자 경공격기다. 단순한 연습용 항공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 투입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라크에서는 ISIS 지상군을 상대로 300회 이상의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했고 필리핀에서는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제 전력으로 운용됐다. 저비용 대비 높은 가동률과 실전 검증된 안정성은 유지비 부담에 민감한 일본에게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요소였다. 실제로 일본 항공자위대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를 체험한 뒤 T4 2대를 합친 것과 같은 성능이라는 평가를 남겼다는 사실은 내부에서 FA-50이 어떻게 인식됐는지를 보여준다. 블랙이글스 팀 조종사들이 나하기지 방문 후 남긴 T-50B의 기동성과 조종석 환경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싱가포르 에어쇼를 전후해 방위성 간부가 카이 실무자와 2차례 비공식 접촉을 갖고 FA-50과 F-35 간 레이더 무장 호환성 자료를 요청했다는 정황은 일본이 이 기체를 단순 참고 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잉 T-7A의 이딴 결함 소식과 함께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FA-50이 답이다라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관련 댓글이 10만 건을 넘겼다. 그러나 이 논의는 끝내 공식 검토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유는 군사적 성능이나 기술적 신뢰성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이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에 대한 감정이 안보 정책까지 압도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한국 무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와 방위성은 더 이상 전면에 나설 수 없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카이 역시 일본 수출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며 기술 유출과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선을 그었다. 로키드 마틴을 통한 우회 도입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됐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력 공백을 인식하고도 이를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국민 정서 앞에서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일본이 FA50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일본이 FA50을 진지하게 검토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 과거 신흥국용 훈련기로 인식되던 한국 항공기가 선진국 공군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이미 한 단계 올라섰다. FA50은 현재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과 계약을 맺으며 누적 수출 100대를 앞두고 있고, 폴란드는 이를 F-35 전력 공백을 메우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 48대 양산 체제와 12개월 납기 능력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조건이다. 일본의 선택 포기는 한국 방산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준을 증명한 장면에 가깝다. 군사적 합리성과 정치적 현실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이 우선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무기를 고르는 기준이 항상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 FA50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항공산업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말해준다.